네, 안녕하십니까. CNS 솔루션의 CN솔입니다. 이번 시간은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RE 프레임워크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워크플로우 개발에 있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고요. 굳이 이용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RE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RE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트랜잭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랜잭션은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최소 단위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수순을 표현합니다. 메일함으로부터 하나의 이메일을 읽어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형 처리, 반복 처리, 트랜잭션 기반 처리, 이렇게 세 가지 처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처리는 처리 과정이 한 번만 수행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처리 과정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메일함에서 이메일을 읽어 데이터를 추출하는 예를 살펴보면 새로운 이메일이 왔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화 프로세스가 다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선형 처리 프로세스는 단순하고 구현하기도 쉬운 반면에 다른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처리가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여러 번 실행되지만 이때 처리하는 데이터는 매번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메일함에서 이메일을 읽어 처리하는 경우 자동화 프로세스에서는 메일함에서 하나의 이메일이 아닌 여러 개의 이메일을 추출해서 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며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프로세스는 간단히 루프를 사용하여 구현 가능하지만 처리 과정 중에 어느 한 이메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처리 과정이 영향을 받으며 이후 이메일들은 처리되지 않고 남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기반 처리 방법입니다. 반복 처리와 유사하게 트랜잭션 처리 과정이 각기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 부분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잭션들은 어떤 데이터도 서로 공유하지 않으며 처리 과정에 특정 순서가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트랜잭션과 그리고 처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RE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는 개발자가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템플릿을 이룹니다. 프레임워크는 최소한 프로젝트 설정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수정하는 방식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예외 처리 방식과 모든 예외 발생에 대하여 이벤트 로깅 및 관련 트랜잭션 정보의 로깅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RE 프레임워크를 한번 구성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가지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nitial State, Get Transaction Data State, Process Transaction State, End Process State. Initial State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시피 이렇게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부분이며 프로세스의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Get Transaction Data State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는 Q 아이템이거나 기타 다른 형태의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트랜잭션 아이템은 디폴트로 Q 아이템이지만 사용자 요건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개발자는 처리할 다음 데이터가 없는 경우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Process Transaction State입니다. 앞의 단계에서 받아온 트랜잭션 아이템을 처리하기 위한 액션이나 로직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아이템이 처리되고 나면 다음에 가용 트랜잭션 아이템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End Process State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자동화 프로세스 처리 과정 중 오픈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를 닫습니다.
제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읽고 텍스트 파일에서 이메일 템플릿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get transaction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한 로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process transaction state에서 개별 인원에게 보낼 이메일 메시지를 만들기 위하여 인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템플릿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위 동작이 마치고 나면 end process에서 모든 로우 정보가 처리된 후에 실행을 종료합니다. 이메일은 로봇에 의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RE 프레임워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프로세스에서 초기화 단계의 설정 관련 정보를 읽어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설정 정보의 예로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기 위해서 URL과 오케스트레이터 큐 이름, 디폴트 로깅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RE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러한 정보 설정 파일을 config 엑셀에서 읽어옵니다. 그리고 읽어온 정보를 각 스테이트 간에 공유되는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워크플로우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설정 파일에서 값을 변경해 줌으로써 유지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방금 전에 RE 프레임워크를 실행을 했는데요. 이 실행을 했었을 때 저장되는 폴더에 들어가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폴더를 열람해 주시고 여기서 config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 설명처럼 저희가 딕셔너리 형태로 이 데이터가 샘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키값과 밸류 값을 작성해 주시면 이러한 세팅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RE 프레임워크는 강력한 로깅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워크플로우는 각 실행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출력하는 로그 메시지를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로깅 기능으로 프로세스 개발자는 프로세스에 대한 디버깅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실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실행 결과에 대한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레포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로깅의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저희가 해당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로그 메시지가 각 스테이트마다 찍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즈니스 예외와 어플리케이션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세스들은 실행 중에 정상적인 실행 흐름을 벗어나는 상황을 말하며 개발자는 보다 안정적인 자동화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며 어느 순간 웹 브라우저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멈춘 웹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클릭과 같은 액티비티를 사용하면 해당 액티비티는 동작하지 못하고 예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RE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 해당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거나 혹은 해당 트랜잭션을 건너뛰도록 하는 예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재실행시킴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면 RE 프레임워크는 어플리케이션을 재실행시킬 수 있고요. 해당 트랜잭션을 다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을 어플리케이션 예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데이터 자체의 문제에 의한 것이나 업무 요구 조건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트랜잭션은 건너뛰고 다음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을 비즈니스 입셉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RE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 큐와 가장 잘 통합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큐를 사용할 경우에는 트랜잭션 처리의 우선순위와 데드라인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실패한 트랜잭션의 제시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큐를 사용하게 되면 디스패처와 퍼포머라 불리는 실행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을 저희가 적용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를
큐에 추가하는 부분으로 디스패처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로드된 큐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부분으로 퍼포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부분이 퍼포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RE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디스패처와 퍼포머로 구분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디스패처는 오케스트레이터의 큐에 트랜잭션 아이템을 넣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디스패처는 하나나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큐 아이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 큐 아이템은 결국은 퍼포머 로봇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큐에 저장되며 이 디스패처가 큐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공통의 포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스패처를 사용할 때 주요 장점은 트랜잭션 처리를 여러 대의 로봇에서 나누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스패처를 이렇게 가시화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해당 데이터 소스를 디스패처를 통해 각 큐에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퍼포머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 큐로부터 트랜잭션 아이템을 가져와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큐 아이템은 한 번에 하나씩 처리가 됩니다. 퍼포머는 처리되는 개별 트랜잭션 아이템에 대하여 오류 처리와 제시도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퍼포머의 사용에 있어서 주요 장점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큐에서 여러 개의 퍼포머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큐를 통해서 여러 개의 퍼포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RE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